배달 특급, 또 농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경기도 의회를 원안 통과했습니다. 이제 민선 측이 3년차 주요 도정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.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년에 만나게 될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박근철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바로 지난주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. 2021년 경기도 교육청 예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. 네, 조금 늘었습니다. 네. 2021년 예산안이 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. 네. 28조 7,900억에서 28조 8,700억 정도로 약 한 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. 그리고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15조 9천억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, 내용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도민들의 어려움 점,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맞는 예산, 사업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, 내용 측면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웹 같은 경우에도 아마 25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아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서 제가 100억을 넘는 예산을 좀 이번에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본소득도, 농민 기본소득도 한 187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,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1,000억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,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쨌든 구미학교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미학교가 한 137억 정도 이번에 순서됐고요.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아이들이 어려운 그 체육관 문제를 이번에 83개 한 2,200억 정도의 안인데, 그것에 내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의 설계비를 담았다는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원래 예정됐던 금액보다 도의회에서 조금씩 더 예산을 늘렸고, 이 같은 부분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좀 확정적인 정책이다,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외에 도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사안도 반영됐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. 자, 말씀대로 경기도가 애초에 예정했던 그 액수보다 약 800억 가까이 도의회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는데, 민주당이 어떻게 예산 심사 방향을 잡았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. 네, 2020년 예산은 코로나19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, 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모든 도민들이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럼 1,370만의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, 또 거기에 서민경제에 중점을 좀 두고 어려운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그 안들을 제안을 하고, 그걸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서민경제 코로나19에 맞는 예산을 좀 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신경 쓰는 예산 등등이 더 많이 반영됐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경기도의 민주당 정책들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. 그럴까요? 네, 저희가 이번 예산을 짜기 전에 도와 또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가 예산안을 만들면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의회라고 보고 있는데,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정부 시대에 맞는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민생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, 사업들을 도에 던지면 그걸 통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그것이 다시 상임위로 내려가서 사업안을 짰죠. 그것이 저희가 한 8대 사업에 54개 정도의 사업 정책을 만들었고요. 그 중에서 36가지가 이번에 사업안에 반영이 됐습니다. 그 예산이 약 한 1,100억 정도로 돼 있고요.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저희가 18세 이하까지의 여성 아이들에게 생리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, 그 사업안이 약 한 163억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여성 안심, 지금 화장실 문제가 많죠. 성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고,
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담았습니다. 그것이 방역버스, 그러니까 버스에 모든 버스에다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좀 만들었다는 그 예산을 시군 매칭을 해서 한 116억을 저희가 또 이번에 만들었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체육관 예산을 저희가 2,200억을 만들었다는 것도 한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 노동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치유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택시나 택시들에 대한 방역 이런 차단막 정도도 네. 저희가 좀 세심하게 작은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또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정책들을 제안해서 결국 이제 내년에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꼭 도민 여러분께 좀 알리고 싶다라는 사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지방분권의 시대거든요. 네.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.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몇 가지 사업 중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아이들의 어려운 아이들이 생리대살조차 없는 이 네.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이번에 풀려고 했습니다. 그 예산이 1인당 1년에 한 13만 원 정도 그 아이들에게 18세 이하 되는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것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한 15개 시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제 주말에 네.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, 네. 그다음에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경비 쓰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잖아요. 그분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시군과 매칭을 해서 그 휴게실 정도도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역버스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 사업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그래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만들었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많은 정책과 또 이를 위한 예산 반영 등등 도의회에서 애써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